최근 패션계에 알려진 충격적인 소식, 그건 바로 37년간 미국 보그의 편집장을 역임한 안나 윈투어의 사임이었는데요. 최근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촬영 소식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영화 주인공의 실제 모티프 인물인 안나 윈투어에게 세간의 화제가 쏠렸지만, 영화 상반되게 그녀의 오랜 경력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패션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편집장은 사임하지만 콩데나스트의 글로벌 최고 콘텐츠 책임자와 보그의 글로벌 편집 디렉터 역할은 계속하기에 직함만 달라졌다고도 하죠. 영화 속 지독한 워커홀릭인 패션 매거진의 편집장, 심지어는 패션계 교황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그녀, 안나 윈투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축복 없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빌 게이츠의 축복 없이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지만 안나 윈투어의 축복 없이 패션계에서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국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이었던 아버지 스라에서 태어난 그녀. 어린 시절부터 학급에서 옷을 가장 잘 입고 싶어 했던 그녀는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고졸의 학력으로 잡지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상과 달리 업계에서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고, 몇 군데 잡지사를 옮겨 다닌 뒤 비로소 미국 보그에 정착하며 처음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업계 1위였던 엘레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큰 변화가 필요했던 매거진 보그. 이때 안나 윈투어가 편집장으로 부임함과 동시에 패션계의 기념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편집장으로 처음 발행한 보그는 한 무명 모델이 1만 달러짜리 티셔츠와 50달러짜리 청바지를 매치한 사진으로 커버를 장식했는데요. 지금 봐도 세련됨이 묻어나는 이 커버는 당시 패션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유명 모델의 얼굴을 커버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패션 잡지와 상반되게 모델의 얼굴이 아닌 스타일에 집중한 그녀의 행보는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죠. 또 1999년 10월 발행된 보그에는 가을 오띠꾸띠르 쇼에 나타난 미국의 래퍼 겸 프로듀서 퍼프데디의 사진이 실렸는데요. 이 또한 여성복 위주로 소개하던 패션계에서 흑인 남성 래퍼의 모습을 이례적으로 소개했고, 어쩌면 오늘날 에이셉 라키, 트래비스 스캇 등 패션계에서 흑인 래퍼들이 펼치는 영향력은 이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나가 패션계에서 37년간 군림한 것이 단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과 같은 명성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텐데요.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패션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실력에 비해 빛을 보지 못했던 디자이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건데요. 존 갈리아노, 마크 제이콥스, 스텔라 맥카트니 등 현재 유명 디자이너의 반열에 오른 그들 모두가 그녀의 도움을 받았고, 특히 마크 제이콥스는 패션쇼를 열 마땅한 여유가 없었을 당시 안나가 당시 부동산 재벌이었던 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공간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또 패션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행사인 맥갈라는 본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기금 마련을 위해 탄생해 현재는 세계 유명 인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행사로도 자리매김했죠. 맥갈라는 1948년 시작해 현재는 보그에서 주최하고 1995년도부턴 총괄 디렉터 겸 공동의장으로 안나 윈투어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방위로 펼쳐진 그녀의 영향력 아래 그녀가 편집장으로 부임한 뒤 보그는 업계 부동의 1위가 되었고, 전세계 1억 6,700만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보그의 비상뿐 아니라 지적재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다른 패션 출판물을 위한 템플릿을 만드는 등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주로 여성의 관심사에서 머물렀던 패션은 오늘날 TV나 신문 일면, SNS 등을 장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정도로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그녀를 향한 평가가 마냥 찬란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존 갈리아노가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를 다시금 패션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생전 숱한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 발언으로 파문을 불러왔던 칼 러거펠트를 추모하는 맥갈라를 진행하는 등 자신이 지지하는 디자이너들이 스캔들에 휘말릴 때마다 도덕적인 면보다 개인의 예술성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죠. 또 지난 2020년 뉴욕타임스가 안나와 함께 일해본 유색인종 패션 에디터 18명과 인터뷰한 결과 안나 윈투어의 보그에서는 인종차별이 만연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날씬하고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옷을 입어야 했으며 예쁘고 마른 부유한 명문대학교 출신 백인 여성만 우대했다라는 의견을 전하며 그녀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비치며 패션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립하는 두 가지 명과는 무관하게 패션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녀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사실은 현 세대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기성종이 매거진의 영향력이 점차 줄고 SNS와 같은 뉴미디어가 쏟아지는 지금, 시대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디지털 시대의 안나 윈투어를 찾아 나선 걸까요? 특정 계층의 소수가 즐기던 문화에서 이젠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로 발돋움하게 된 패션. 지금 패션계의 기반을 다진 그녀의 라스트 댄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숨은 의미를 알면 더욱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